안녕하십니까, 김깔깔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여기는 반포 한강공원이고요. 제 복장을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한강에 온 이유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냥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산악자전거를 예전부터 탔었는데 2012년도에 완전히 자전거를 접게 됐어요. 그리고 그 후로 몇 년 동안 자전거를 안 타다가 최근에 다시 자전거를 구매해서 제가 구매한 자전거를 간단하게 리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매한 자전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전거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이 프레임을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자전거의 브랜드는 캐논데일이고요. 모델은 FSI 카본 4라는 모델입니다. 카본 프레임 모델 중에서는 이 자전거가 이제 입문용급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대략 350만원 정도 될 거예요. 340 얼마, 350 정도 될 겁니다. 연식은 당연히 18년식 자전거고요. 자전거 스펙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프레임은 카본 프레임이고, 그리고 스템 같은 경우에는 레프티 전용 스템, 핸들바도 그냥 알로이, 그리고 브레이크는 시마노 SLX, 그리고 변속 레바 역시 시마노의 SLX를 사용하고 있고요. 리어 덜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XT를 사용합니다. 보통 입문 자전거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일단 브레이크나 아니면은 변속 레바, 그리고 이 앞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좀 사양이 좀 낮아요. 그런데 리어 드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사용한 부품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시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알루미늄, 안장도 그냥 이거 재질은 뭔지 모르겠네요. 티타늄은 아닌 것 같은데 안장 레일이 재질이 뭔지는 모르겠고, 앞에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로우 레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캐논데일의 가장 큰 특징이 레프티 샥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전거들과는 다르게 이게 로우 레그인데, 이 로우 레그가 한쪽에만 있습니다. 보통은 양쪽에 다 있죠. 그리고 샥 아치가 있고. 아직 자전거를 구매하고 몇 번 못 탔어요. 제가 뭐 좀 리뷰를 할 때 정확한 느낌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뭐 로드를 몇 번 못 탔었고, 그리고 사실 이 자전거는 XC 하드테일 MTB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타봐야지 이 자전거의 특징들을, 그리고 장점과 단점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과거에 탔었던 XC 프레임의 XC 자전거의 카본 프레임, 그리고 지금 현재 18년식에 나오는 카본 프레임과의 도로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페달링을 할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대해서만 조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2000년도 중반쯤부터 한 2008년 9년 정도 사이에 XC 하드테일, 그래서 뭐 카본 프레임을 타보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그 느낌을 기억하고 계시겠죠. 지금도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카본 프레임들의 느낌이랑 현재 2018년도에 나오고 있는 카본 프레임의 느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도로 라이딩 기준이고 평지 기준이에요. 뭐 평지나 아니면 도로에서 평지나 도로 어필 아니면 도로 다운힐 기준인데, 일단 카본 프레임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딱딱한 거죠. 프레임이. 그래서 프레임이 딱딱해서 페달링을 할 때, 발에서 페달링 할 때 힘을 전달을 해줄 때, 구동계에 힘을 전달해 줄 때 힘 손실을 다른 뭐 알루미늄 프레임이나 티타늄 프레임보다는 훨씬 힘 손실이 되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죠. 카본 프레임을 타는 이유. 그리고 또 하나가, 과거의 카본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기도 했지만 약간 낭창거리는 게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도로에서 댄싱을 치면서 페달링을 할 때, 그러니까 댄싱을 치면서 자전거를 탈 때는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프레임이 탄성에 의해서 휘었다가 뭐 펴졌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새로 구입한 이 캐논데일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딱딱함은 여전히 그 전에 탔었던 카본 프레임하고 되게 비슷한 질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낭창거리는 모습은 없어요. 그냥 딱딱함만 갖고 있고, 이게 딱딱함이라고 하기는 것보다 그냥 단단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맞겠네요. 그러니까 단단한 모습만 저한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카본 프레임을 탔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현재의 프레임을 탔을 때는 약간의 괴리감이 조금 생깁니다. 이거는 제가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이 프레임만 그런 건지, 제가 뭐 최근에 나오는 자전거들은 타보지 못해서 정확한 느낌을 모르겠고, 이 프레임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겠죠, 당연히. 요즘 나오는 프레임들도 탄성을 많이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게 조금 아쉬워요, 과거의 모델에 비해서는. 그리고 과거에는 자전거가 기어가 27단이었잖아요 뭐 입문용은 24단, 그리고 뭐 아마 알리비오급, 그 당시 알리비오급 뭐 21단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기어가 어떠죠? 뭐 10단, 11단, 22단, 뭐 33단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자전거는 22단이고요. 그래서 27단을 탔었을 때의 그 기어비 느낌을 가지고 지금 22단 자전거를 타면 페달링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기어비도 굉장히 좀 많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진 것 같고, 기어를 최대한 낮추고 타도, 그러니까 토크 위주의 페달링은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제 페달링 위주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다시 재입문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페달링도 안 되고 엔진도 아직 좋지 않은 상태라,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자꾸 헛페달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굉장히 어색해요, 저한테. 가장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이 페달링, 지금 현재 기어비에 맞는 페달링 연습을 중점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전거를 제가 탔었을 때는 휠 사이즈가 26인치 밖에 없었어요. 26인치 휠 밖에 없었는데, 제가 자전거를 접고 나서 27.5인치가 나왔고, 지금은 또 29인치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휠 사이즈가 29인치고요 그래서 로드 주행을 할 때 제가 이 자전거를 타면서 느꼈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저는 사실 지금 왜 그런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도로에서 이제 페달링을 해서 가속이 한번 붙게 되면 탄력 주행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더라고요. 과거에도 물론 탄력 주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진짜 굉장히 적은 힘만으로도
탄력 주행이 가능하고, 이게 정확히 휠 사이즈가 커져서 그런 건지 프레임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사실 운동 목적으로 산 거예요. 제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살이 많이 쪄서, 제가 한창 운동을 했었을 때, 그 자전거를 탔었을 때는 75kg, 78kg였는데 지금은 90kg예요. 그래서 운동 목적으로 자전거를 구매했고 재입문을 했지만, 막상 구입하고 나니까 이 무거운 부품들은 어쨌든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휠셋도 지금 순정 휠셋이 굉장히 무거운 거라, 제가 알기로는 이게 1.8kg 이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휠셋의 무게가. 그래서 휠셋도 지금 조립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시포스트, 안장, 그리고 핸들바도 전부 풀카본으로 메일 오더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페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전거를 사면서 샵에서 일단 평페달 아무거나 있는 걸로 그냥 갖다 끼웠는데, 지금 접지력이 되게 안 좋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자전거 신발을 아직 구매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나이키 맥스를 신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신발도 샵 사장님이 주문을 넣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도착을 해서 일단은 평페달용 신발을 신어보고 접시력을 좀 확인해 본 다음에, 그래도 좀 아니다 싶으면 페달을 바꾸려고 하고요. 근데 제가 자전거를 몇 년 전에 접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예 백지 상태면 새로운 것들을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데, 저는 과거의 부품들, 과거의 브랜드들을, 그런 브랜드들이 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샵에 가서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을 찾게 되면 이제 그런 거는 안 나온다, 그런 거는 없다 라고들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면 난 뭘 써야 되지 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사실 신발 같은 경우에도 제가 XC를 접고 이제 풀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그러니까 뭐 XC 풀샥, 올마운틴, 그리고 다운힐을 이렇게 탔었는데, 전부 다 평페달용 신발은 510을 신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510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 이제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뭐 지금 사람들이 뭘 가장 많이 신느냐고 물어보니까 시마노 평페달을 많이 신는다고 하더라고요. 시마노 평페달은 뭐 과거에도 신었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시마노 신발을 주문을 해 놓은 상태고, 휠셋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가장 만족하면서 썼던 게 헤이들리랑 크리스킹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크리스킹으로 조립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또 크리스킹을 안 쓴다고 하네요. 과거에는 크리스킹 허브가 거의 하이엔드 끝판왕급이었잖아요. 헤이들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헤이들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유격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었고, 특히 산에 가서, 특히 이제 어필할 때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제 성향이, 저는 무조건 허브에서는 라쳇 소리가 크게 나야 돼요. 매미 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라쳇 소리가 나지 않는 허브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허브 중에 240S가 있잖아요. 또 굉장히 좋은 허브죠. 근데 라쳇 소리가 상당히 적죠. 킹이나 아니면 헤이들리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허브는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DT 스위스가 그렇잖아요. 그 240S도 그렇고, 뭐 디맥스 같은 경우는 라쳇 소리가 좀 나서 제가 사용을 하긴 했었는데, 그 외에 DT 허브들은 크게 라쳇 소리가 안 나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고, 시마노 허브도 마찬가지예요. 시마노 허브도 라쳇 소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되게 꺼려하고 있고, 그래서 휠셋을 조립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어떤 거를 사야 될까 검색을 해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게 뭐가 좋은 건지, 어떤 게 가성비가 좋고 어떤 게 성능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서, 일단 허브들
를 전부 다 입력해서 유튜브에 돌려봤죠. 그래서 라쳇 사운드를 들어보고 제 귀에 좀 듣기 좋게 나는 허브가 아이너 허브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너 허브를 써서 조립을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요번에 용품이랑 과거에 제가 사용하던 용품들이 전부 다 사가서 뭐 헬멧이나 보호대 같은 거, 의류, 장갑 다 전부 사가가지고 도저히 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용품도 전부 다 주문을 해놨는데 메일 오더로 아마 의류는 한 10벌 정도, 그리고 주문하는 김에 시포스트, 안장, 핸들바 전부 카본 제품으로 같이 주문을 해놔서 아마 그 제품들이 도착을 하고 풀셋도 조립이 끝나면 아마 전반적으로 부품들이 많이 바뀌어 있겠죠. 지금과는 또 다른 자전거가 될 거예요. 무게도 달라지고, 일단은 핸들바 같은 것도 카본으로 바꾸게 돼서, 제가 예전에 핸들바도 카본을 사용을 했었는데 계단을 타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좀 점프를 뛰거나 하면 눈으로 핸들바가 휘는 게 보일 정도로 탄성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물론 그만큼 단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재입문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이 뭐냐면 시마노 브레이크에 대해서 굉장히 와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의 시마노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밀렸잖아요. 잡으면 레바를 잡으면 바퀴가 안 잠기고 밀렸단 말이에요. 이게 시마노 브레이크의 가장 큰 특징이었고, 그와 좀 반대되는 성격을 가졌던 브레이크가 아비드죠. 아비드 같은 경우에는 칼브레이크라고 많이들 불릴 정도로 바로바로 바퀴를 잠가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과거에 탔었을 때 가장 선호했던 브랜드는 포뮬라사의 브레이크였고, 포뮬라의 브레이크 중에서도 제가 저한테 가장 워너비였던 게 포뮬라 더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포뮬라 더원 그랭미나 한정판을 2개를 썼었고, 그리고 일반 더원 버전, 블랙 색상 일반 더원 버전도 제가 2번 썼고, 신형 더원도 1번 썼고, 그 외에는 이제 오로 포뮬라 오로 K18인가 24인가 정확히 네이밍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모델도 썼었고. 네. 포뮬러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레바감이 정말 좋았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레바를 잡는데 푹신한 느낌이 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레바를 잡을 수가 있었고, 적은 힘으로 잡을 수가 있었고, 또 부드럽게 레바를 잡는 거에 비해서 브레이크 제동력은 어마무시했었어요. 그리고 그 포뮬라가 아마 원피 스톤을 사용을 했었는데 호프의 UP나 4P 브레이크보다 훨씬 더 제동력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포뮬라 더원 그램이나 한정판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다 수긍하실 거예요. 굉장한 브레이크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를 다시 재입문을 하고 시마노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 거를 확인을 한 순간 저는 브레이크를 바로 떼내려고 했었는데, 브레이크를 잡아 보니까 제동력이 그전과는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브레이크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시마노 브레이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과거에 칼브레이크라고 불렸던 브랜드들의 브레이크 제동력을 많이 따라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워낙에 기대감이 없던 브레이크다 보니까 만족감도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이고, 브레이크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의 제동력이라면 산에 가서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XC라서 산에서 속도를 내봐야 얼마나 낼 수 있겠어요. 도로에서 제동력이 좋으면 산에서도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시마노 브레이크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게 되게 놀라울 정도로 기분 좋게 저한테 다가왔고, 그리고 변속 레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시마노 변속 레바를 안 썼었어요. 제가 시마노 변속 레바를 딱 썼던 시점은 굉장히 짧은 기간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자전거를 제가 입문했었을 때, 제가 2006년식 입문차를 가지고 자전거 쪽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LX 등급이 맞나? LX 브레이크랑 레바랑, 그러니까 듀얼 레바죠. 브레이크랑 변속기랑 같이 붙어 있었던 거, 그거를 썼었는데 레바감이 그때는 몰랐죠, 당연히. 그 제품만 사용을 해봤으니까. 근데 스램 변속기를 사용을 해봤는데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의 자전거를 한 10대 정도를 바꿀 동안 계속 스램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램 X9 그리고 스램 X5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 대신에 시마노 부품을 제가 고집했던 것들은 앞드레일러, 그리고 크랭크, 그리고 스프라켓.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마노의 앞드레일러랑 크랭크는 정말 좋아요. 가성비가 진짜 끝내주고, 사실 XT만 돼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XTR은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뭐 XTR 쓰면 좋겠지만 XTR을 썼을 때 차이점을 저는 전혀 느끼지를 못했어서 XT가 정말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랭크도 사실 좀 바꾸고 싶은데, 얘는 지금 달려 있는 거는 캐논데일 거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정확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 스펙을 안 보고 그냥 산 거라서. 얘네가 BB를 아마 얘네 거만 쓰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규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얘네가 사용하는 게 FSA랑 뭐 트루바티브 체인링이랑 크랭크암을 쓰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시마노 거는 안 쓰고, 뭐 쓸 수가 없죠. 규격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크랭크를 시마노 걸로 바꾸고 싶은데 아마 크랭크는 그냥 써야 될 것 같아요.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샥의 느낌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레프티 샥은 저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선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최초로 레프트 샥의 느낌을 맛봤던 게 2007년도란 말이죠.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기술의 발전이 있었나? 버전은 2.0이 되었거든요. 레프트 샥이 버전은 2.0이 됐고, 또 최근에 새로 나온 레프트 샥은 이제 크라운이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블 크라운이잖아요. 근데 새로 나오는 것도 싱글 크라운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사라지고 이제 싱글 크라운으로 뭔가를 바꾸는 것 같기는 한데, 샥의 메커니즘은 그대로인 것 같고, 샥이 충격을 흡수해주면서 샥을 먹을 때 그 느낌은 크게 이게 부드러운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먹어준다라는 느낌도 아직까지는 없고, 물론 도로에서밖에 못 타서 정확하지는 않아요. 산에가면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도립샥이잖아요, 이 샥도. 그래서 도립샥은 어쨌든 더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밑에서부터 먹어주니까. 근데 도립샥의 장점은 크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폭스샥 달린 거를 사는 게 더 좋았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2018년도에 나오고 있는 폭스샤기 느낌을 모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2011년식까지 느낌을 알고 있고, 이 자전거의 전체적인 느낌은 그냥 딱 입문차 수준이에요. 입문차의 수준. 과거에는 알루미늄이 전성시대였잖아요. 전성기였잖아요. 과거에는 알루미늄 프레임이 전성기였고, 지금은 카본 프레임이 전성기가 됐죠. 그래서 프레임 재질만 달라졌을 뿐이지 입문차가 갖고 있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시간이 꽤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변하지는 않네요. 그래서 사실 입문차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크진 않잖아요. 최소한 중급차 정도는 가야지 사실 이 부드러움이나 아니면은 힘 전달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서 그냥 딱 입문차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제가 핸들바 거치대를 안 챙겨 와서 그래서 그냥 손으로 들고 찍고 있고요. 핸들바 거치대에다가 고프로를 장착을 해서 라이딩하는 모습도 다음에는 좀 보여드릴게요. 아마 다음 영상은 라이딩하는 영상을 제가 위주로 올릴 거라서 핸들바랑 프레임에 고프로를 각각 장착을 해서, 아니면 뭐 헬멧에다 장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라이딩을 할 때 뭐 제가 진행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자전거의 움직임들을 좀 보여질 수 있게 해서 찍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전거에 다시 재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엔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곱장 산에 가서 좀 산을 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엔진이 안 좋으니까 일단 어필도 지금 상태에서는 무리가 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즐겨 타던 코스가 우면산인데, 우면산에는 XC 코스 그리고 다운힐 코스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우면산 코스를 가장 마지막으로 갔었던 게 2011년도 일 거예요. 아마 2011년도에 가장 마지막으로 가서 XC 코스를 탔었는데, 코스가 굉장히 많이 손실이 됐더라고요. 전부 뭐 계단들이 많이 생겼었고, 그전에는 예전에 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면산 정상에서 다운힐 코스로 내려가는 지점과, 그러니까 정상에서 좌측으로 가면 다운힐 코스였고 우측으로 가면 XC 코스였잖아요. 약스토 코스라고 불리는 곳. 사실 그때는 그 코스 진입할 때 그 진입 초반부에 약간 긴 나무, 통나무로 된 계단 말고는 계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기 되게 좋았었는데, 2011년도에 갔었을 때는 계단이 너무 많이 생겨서 사실상 뭐 계단을 다 타고 내려오면 상관이 없지만 그만큼 등산객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에 계단이, 그래서 계단을 무작정 타고 내려오기도 그렇고 어쨌든 서로서로 좋게 산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XC 코스는 제가 안 탈 것 같고 다운힐 코스로 아마 갈 것 같은데, 뭐 내려올 때는 계속 서 있으니까, 그래서 다리에 힘도 어느 정도 필요한 상태라 일단은 도로에서 체력을 좀 기르고, 그리고 바로 산에 가서 자전거 리뷰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다른 산들도 가지만 가장 재미있게 탔던 곳이고, 이동하면서도 남태령을 넘어야 돼서 어느 정도 짧은 어필이긴 하지만 어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남태령 팔각정에서도 또 짧은 싱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싱글을 한번 타고 그 묘지 쪽으로 내려오면 우면산 입구까지 잠깐의 도로를 타고 또 어필 끝나면 바로 코스를 탈 수 있어서
그래서 우면산만을 갔었는데, 지금 자전거를 솔직히 그냥 평지에서 무게중심 잡는 것도 많이 어색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습하고 나면, 같이 타실 분이 있으시다면 같이 우면산 라이딩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재입문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에 재입문하기 위해서 구입한 캐논데일 FSI 카본 4라는 카본 입문용 모델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열심히 체력 기르고 운동해서 산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제가 오더한 물건들이 오면 그런 거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